안녕하세요. 네, 우리 내 목소리가 더 큰데. 안녕하세요. 네, 네, 엎드려 절받기. 네, 반갑습니다. 2부 순서가 시작되는데 2부 순서는 오늘 이 대망의 여러분들이 되게 기대하셔도 좋은 게 오늘 첫 유튜브 방송입니다. 첫 유튜브. 저희 투브로스 형욱, 형규의 첫 유튜브 방송이 오늘 지금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어제까지 팟캐스트였는데 유튜브로 바뀌었어요? 네, 밤새 제가 좀 예. 포부를 좀 크게 잡고 팟캐스트 합니다. 말고 유튜브, 영상의 시대라 팟캐스트는 아닐 것 같고 유튜브로 바꿨고요. 여러분 반응에 따라서 이 영상은 바로 폐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유튜브로 송출이 돼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응과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기 앞서 우리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시죠. 형님. 제가요? 네. 이거 원래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순서대로 해주시죠. 제가 말 다 하면 너무 그래요? 네. 유튜브 끝나겠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좀 당황스럽긴 한데 오늘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도전과 고민이라는 주제고요. 사단법인 코드와 크리에이티브 성수 커먼스법이 같이 콜라보를 해서 만드는 거고요. 첫 방송인 만큼 저희가 버벅이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직 호흡이 안 맞았어요. 팀 이름도 어제 정했기 때문에 형욱 형교에서 투브로가 낫겠다 해서 투브로스라고 정해졌고,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세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고민에 대해서 같이 고민에 대한 고민을 더 나누면서 이게 좀 해결되거나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멍석을 깔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채워주고, 그리고 수익은 저에게. 네, 좀 짧게 해주세요. 너무 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의 취지가 뭐냐면 여기 우리 오늘 모신 두 분의 게스트, 아까 일부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 멋있었죠. 일부 그죠? 너무너무 멋있었던 분이 세 분이라고 해야 되나? 2.5분이 나오셨죠. 네. 나이 드신 한 분이 막 타이포를 막 내셔가지고, 네. 어쨌건 요번 2부에서도 두 분을 모셨고요. 이 두 분이 하고 계시는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 우리 함께 들을 거고, 이분들이 일부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고민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형규님과 제가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런 기술, 혁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분들을 도움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나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으로 좀 하는 것들을 고민을 같이 하는 일들을 좀 해왔는데, 이번 방송의 컨셉도 이제 그런 거를 함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되게 막 재밌을 것 같지 않죠. 근데 네, 저희가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될 거고요. 일단 우리 오신 게스트분들 이제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게스트. 저희가 누군지도 모르세요. 우리한테는 별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우리 소개를 드릴까요, 그럼? 예, 2MC, 투브로스의 형욱, 형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주인공 게스트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우리 해피 문데이의 김도진 대표님. 네, 본인 소개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헬스케어 회사 창업한 지 6년 좀 넘어가고 있는 김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지금 강남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방금 도착하셨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하나 막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막 도착하셨고요. 우리 좀 배고플 이름 같은데 소보루의 윤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보로팀의 윤지연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막을 만들고 청각장애인 분들의 소통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업한 지 6년 조금 안 된 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오늘 같이 들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혹시 유튜브에 내 얼굴이나 뒤통수가 나오면 안 된다, 미리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가 편집할 때 모자이크 처리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안 지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할 텐데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 두 분의 일부처럼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과 여러 가지 변화를 지향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눌 예정이고요. 2부 때는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변화, 이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까,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뭐 기술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으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이면 안 될 것 같아요. 80분 정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이제 큰 박수로 프로그램 오픈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피문 이거요? 이거 전달해달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역할을 착각했네요. 네. 셀프를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뭔가 진짜 게스트로 온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재밌게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어제 10시에 급하게 줌으로 한번 모이긴 했었는데 그냥 내일 알아서 잘하자로 결론 내리고 온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해피 문데이라는 행복한 월경날이라는 어떤 뜻을 담은 이제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 현재 이제 회사의 미션은 더 많은 여성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라는 이제 미션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대에서 소개를 좀 드리는데 앞서서 이제 femtech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요즘 이래저래 뉴스에서 언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여성과 기술을 이제 합쳐진 그런 단어인데 여성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뭐 도구부터 시작해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 총체를 이제 의미하는 단어이고, 네, 저희는 이 femtech 분야에 이제 리더로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빠르게 계속 이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용어나 언어가 만들어졌을 때 이제 힘을 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게 femtech도 사실 용어 자체가 만들어진 지는 조금 됐는데 요즘 이제 거기에 좀 힘이 붙기 시작하고 뭔가 산업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femtech도 되게 섹터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원래 좀 임신과 좀 출산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어 있어서 발전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menstrual health라고 이제 월경 관련된 헬스는 다 이제 좀 월경 용품 쪽에 좀 국한돼서 발전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좀 이렇게 섹터가 다양하게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 더 여성 건강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글로벌리 시작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해피 문데이는 이제 여성이 건강을 가꾸는 데 있어 겪는 불편과 불안 두 가지를 비즈니스로 해결한다라고 이제 하는데요. 저희는 여성 건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걸 압축적으로 얘기했었을 때는 그냥 체념에서 오는 불편, 무지에서 오는 불안을 해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혹은 뭔가 이게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멈춰져 있는 것들을 더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비스, 커머스,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의 사업의 축을 가지고 저희는 이것을 유기적으로 엮어가지고 여성이 이제 건강 이슈를 겪고 있는 것들을 이제 해결책을 딱 제안하는 그러한 사업을 이제 개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파편화되어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성이 한 명을 주체성을 두고 이 사람이 겪는 어떤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저희는 여성건강의 페이문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같은 경우에선 이제 여성들이 자신의 뭐 다음 월경이 언제 시작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 호르몬 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나는 어디쯤에 와 있어서 내 몸 상태 패턴들은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의 리포트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입력한 것들을 또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거는 좀 병원에 가볼 필요가 있겠는데 라고 하면은 진단을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알라밍을 드리는 형태로 또 알람을 드리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건강에 관련돼서 궁금한 게 생겼었을 때 여기저기 좀 부정확한 정보의 바닷속에서 이제 헤매시는 게 아니라 이제 헤이문 앱에 고민 해결 탭이라는 데 들어와서 이제 검색을 하시면 또 빠르게 답을 찾으실 수 있고 또 필요한 다양한 건강 제품들까지도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되게 심리스하게 연결하고 있는 앱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월경 케어 브랜드 해피 문데이
라고 해서 이제 월경유품 제품도 직접 디자인을 하고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리대부터 탐폰, 뭐 라이너 팬티, 월경컵 되게 다양하게 이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이 제품에 대해서 자랑하려고 해도 뭐 1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요쯤에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이 어떻게 보면 제품과 서비스만으로는 이제 충족되기 어려운 그 사이사이에 있어서 이제 컨텐츠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근데 컨텐츠도 컨텐츠 자체로 발신을 하는 채널들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팔레터라고 해서 여성건강 뉴스레터인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뭔가 국내에서 구독자가 제일 많은 여성건강 뉴스레터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는 좀 더 기술적인 얘기를 그래도 하자 하는 모인 세션이어서 저희 이제 앱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예, 헤이문, 혹시 헤이문 유저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네요. 불만사항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는 할 수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고 앱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살펴보는 것조차도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이제 분들도 이제 있으실 수 있어서 남성분들은 저희가 친절하게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이문과 함께하는 하루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전 8시 여러분 일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영양제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꾸준히 먹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내 영양제를 먹었다라는 걸 기록을 하시면 또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코인도 지급해드리고, 오늘 내 주기가 어떤 날인지 뭐 어떤 또 뭐 증상 같은 게 있는지 같은 것들도 체크 입력하시고, 근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 좀 질분명 증상이 지속되는지 같은 것들에 있어서 또 알림 같은 걸 받아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전 10시에 이제 아까 이제 진료 내가 받았으니까 일단 출근을 해야 되니까 출근을 이제 하다가 이제 테스트를 켭니다. 진료 10초 셀프 체크 테스트라는 퀵 테스트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데이터 값이랑 어떻게 보면은 문진하듯이 가볍게 이제 답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나에게 맞춰진 어떤 정보값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 이거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까운 병원을 들렸다가 이제 출근을 하시기로 합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 선생님들 보통 물어보는 뼈난 답변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록해두지 않거나 하면 다시 기록하다가 다시 가야 되거든요. 그때 헤이문을 사용하신 유저분이면 헤이문을 키시고 리포트를 보여주시면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뭔가 진료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거의 다 습득하실 수 있고요. 또 병원에 갔다 왔으면 병원의 진료 기록을 또 남겨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쌓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시에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분은 이제 오늘은 휴가인가 봐요. 네, 그래서 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온 날인데, 그래서 친구들이 막 여행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날짜 잡아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젠데? 라고 하니까 뭐 10월 20일 어때? 라고 하면 이제 이때쯤에 내 뭔가 주기는 어느 상황일까 같은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고, 근데 나 예상 월경 1일째인데 첫날부터 여행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애들이 다 그때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월경을 미뤄야 하는가에 대한 이제 옵션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뭐 처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피임약 처음인데 그럼 피임약 검색해서 뭐 이런저런 피임약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피임약을 좀 먹어보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피임약에 관련돼서 되게 다양한 또 블로그 글들이 이런 게 있어서 참고를 하시되 이제 약국에 가셔야겠죠. 피임약을 처음 사시려면. 그래서 약사분과 상담을 하시고 피임약을 구매하십니다. 피임약도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으려면은 되게 어떤 규칙을 잘 맞춰서 복용을 해야 되고, 혹시 그것이 틀어졌었을 때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 해야 하는 액션이 되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로직을 맞춰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피임약도 복용 기능을 헤이문에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알림 받고 피임약 복용하고 이제 언제 먹어야 되는지 했으면 저 체크하고, 그래서 이 체크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그 월경 주기를 예측하는 그 어떤 정보값 그래프에서 피임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그 월경 주기나 가임기 예측선이 없어지고요. 이분이 아직 피임약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약의 효과가 아직 나오기 전이다라고 하면 여전히 그 이제 선이 살아있는 그러한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탐폰 캠페인 이현 배우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배경화면에 깨알같이 넣어봤고요. 네, 탐폰은 해피문데이 탐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 9시가 되면은 또
아까 질보민물에 고민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 건강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지?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도 이제 뭐 질염에 대해서도 검색을 해보고 진료상균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뭐 이런 이제 고민이 되실 때 한 번 더 검색해보시고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은 무엇이 좋은 제품인지 찾아 헤매지 않으셔도 알아서 잘 큐레이션을 해서 헤이문이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접근 방식은 월경이라는 것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뭐 또 왔어 막 그냥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약간 이러하게 얘를 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뭐 여성이 건강하게 지금 내가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경을 하나의 저희는 헬스케어, 여성 헬스케어의 출발점으로 잡고 월경이 수월해지는 경험들을 시작으로 그것이 일상에 좀 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것까지 이어져서 여성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하는데 뭔가 장애물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가고자 열심히 일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경이 뭐 예측하기 어렵고 불편한 게 아니라 준비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자연스럽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성 건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이렇게- 랩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팟캐스트 유튜브입니다. 네. 그래도 앞부분에 좀 박수 그래도 쳐주셔야 될 때 진지하게. 이럴 때. 근데 제가 진짜 많은 스타트업들을 코칭을 하고 멘토링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같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는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혹시 경험 많이 해보시나요? 경험은 해보지 않았지만 느낌이 오지 않나요? 훌륭합니다. 네, 오지 않는데요. 예,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하다간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오가는 거로 계획대로 알겠습니다. 제 네. ESTJ 계획대로. 네.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소보로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리를 보는 통로 소보로 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지현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마이크로 발표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노래 한 곡 해야 될 것 같은 마이크로. 네, 대신 노래 노래를 한곡 듣겠습니다. 네, 소보로 팀은 자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장면을 기억하실까요? 저희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렸고 봉준호 감독님의 수상 소감이 전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인치 정도 되는 이 자막의 장벽만 뛰어넘으면은 훨씬 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자막이 가장 필요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귀도 침침하고 눈도 좀 침침해서 자막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라이브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스포일러를 해주셔가지고 생각하시는 동안 저희 제품을 바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다시 재생을 해볼게요. 혹시 지하라서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환경이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잡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자막으로 받아 적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음성 인식을 이용해서 주변의 소리들을 자막화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지금은 청각장애인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행사뿐만 아니라 수업 들을 때나 회의할 때도 자막을 보면서 같이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처럼 예산이 좀 풍부한 행사면은 저는 속기 지원을 추천드리곤 있어요.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지원이 좀 어려운 환경이거나 저녁에 있는 수업이거나 좀 영어 수업이거나 그럴 때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좀 필요할 때 접근성 있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막으로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를 잡을 수 있게 해서 지원을 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자막의 보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자막 켜고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렇듯 컨텐츠의 전달력을 높이고 접근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제품은 청각장애인분들이 주로 쓰시는 상황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요. 특히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계약을 했을 때 학습 격차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어서 전국의 교육청과 대학교에 소프트웨어를 납품을 했었고, 교실로 돌아온 상황에서도 수업 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가까이 두고 자막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회의할 때 주로 쓰게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제품을 좀 더 소개해 드리자면, 보여드렸던 실시간 자막이 이루어지고 녹음 설정을 켜두면 녹음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거나 회의록처럼 쓰고 싶을 경우에는 웹에서 간편하게 다시 재생을 하면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2.5배 정도 빠르게 스크립팅 작업을 할 수 있고, 추가적인 과금을 하면 저희 내부에 계신 속기사님들과 타이핑 프리랜서분들이 인공지능 수준의 자막을 고쳐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좀 방송사라든지 온라인 강의 업체처럼 고품질의 자막을 필요로 하는 곳들에서 많이 요청 주셔서 양쪽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는 단순히 음성 인식만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정확하고 좋은 사용성을 위한 R&D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잡음을 제거해 주면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고, 자막을 만들 때도 드라마에서 자막들은 다 그 시간값들을 갖고 있어요. 스크립트가. 그것도 자동화해서 그 시간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원가율을 낮추고 더 보편화될 수 있게 획기적인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청각장애인분들의 이용 시간은 75,000시간 이상 돌파했고, 도입 기관도 800여 곳 가까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관들은 주로 학교 아니면 청각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있는 직장인인데요. 장애학생 지원 전형이 있는 대학교에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지역별 교육청에서 온라인 교육대에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또 직장 이외에도 은행 같은 방문해야 되는 공공 시설 등의 청각 편의시설로도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각 지원으로 출발을 하면서 실시간 자막 서비스 소보로를 출시를 했었고요.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청각장애인 분들 이외에도 어떤 기록이 필요하거나 영상 자막을 달고 싶다는 분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OTT 서비스나 온라인 강의 업체의 자막 같은 경우도 같이 제작해드리면서 서비스를 확장을 해두었습니다. 네, 자막을 보편화하려면 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실시간 자막이 자막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모바일 같은 편리한 수단으로 필요할 때 자막을 꺼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마지막처럼 정말로 고품질의 자막을 잘 정제해서 수정해서 납품을 하는 영상 맞춤 자막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 제작자 쪽에서 어느 정도는 자막을 탑재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하이브리드로 합쳐져서 그 두 번째 AI 자막 파일이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디벨롭하고 싶은 소프트웨어 형태이고요. 영상을 넣으면 정말 정확한 자막 파일이 거의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서 AI 수준의 자막으로 저렴하게 받아갈 수 있는 형태로 또 새로운 전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쓸 수 있는 유니버셜한 인공지능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고 시장성,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인 설립 곧 6주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선 경쟁력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점은 시장 선점을 하고 고객 락인한 효과가 있고, 실시간 자막과 영상 자막 모두 써보았을 때 품질이 괜찮다고 판단하시면 계속 같은 업체에 맡기는 경향이 있어서 다양한 고객들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더 높은 정확도의 자막을 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음성 AI 부분에 R&D를 해온 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자막이라는 테마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고객분들이 필요로 하는 좀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실시간 자막뿐만 아니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에디터, 그리고 사람의 검수까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통일성을 위해 전체 그 시즌 영상에 맞춤 단어들을 제공해야 될 경우도 있고, 가끔은 녹취 공증에 대한 요청도 있었어요. 속기사님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서 법정 증거용 녹취록으로 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완결된 서비스로 전체 기능들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요소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은 해외에 1등하고 있는 레브닷컴이라는 곳이 있고요. 스크립팅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도 자막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 분야 자막 위주로 현재는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하고 자막을 생성하는 사스형 프로그램도 같이 앞으로 출시를 해서 보편화하는 만큼 저희도 단계별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총 27명 함께 하고 있고요. 6년간 함께 해온 단단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소통이 필요한 모든 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서보로였습니다. 네. 너무 멋있는 두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스타트업들, 뭐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스타트업들 되게 많이 만나 보는데요. 만날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뭘 제일 궁금해하냐면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동기가 있었길래, 어떤 계기가 있었길래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두 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시작하셨나요, 대표님? 네. 네, 뭔가 저는 몇 가지가 겹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어디에서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냥 뭐를 먼저 얘기하냐를 선택하기는 하는데 조금 편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 얘기해 보자면 저는 IT 서비스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오래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서비스가 계속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 나가는데 그 발전한 것이 상대적으로 뭔가 응용이 덜 되는 분야가 여성 헬스케어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VC에서 일을 할 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을 위한다고 하는 약간 비즈니스 투자 뭔가 그런 IR 듣다 보면은 왜 다 좀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지? 같은 생각들에서 약간 퀘스천이 하나가 있었었고 그러고 이제 깔창생리대 이제 어쨌든 기사를 제가 접하고 나서 좀 처음으로 저도 월경이라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왜 나는 이렇게 오래 하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지? 뭐 생리대가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정보도 잘 모르겠고 남들은 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근데 왜 모든 여성이 다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도 얘기가 안 돼 있지? 같은 질문을 이제 하다 보니 네,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시작을 했고 근데 그걸 해서 이제 창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저는 해피무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창업을 했다가 이제 조금 잘 안 돼서 이제 그만뒀던 적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저 공동 창업자 저도 있는데 공동 창업 수학 전공한 이제 CTO예요. 이제 기술 쪽 베이스인데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10년 해야 된다. 10년 해도 괜찮겠냐? 그래서 둘 다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네, 지금 후회하고 있지 않으시죠? 아직까지는 행복합니다. 네. 네, 4년 더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수업 프로젝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전공은 IT 전공을 하다가 약간 졸업 과제처럼 꼭 자기만의 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고요. 6학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하면 한 학기에 학점이 잘 나오고 못하면 한 학기가 통으로 망하게 되는 과목이어서 처음 잡았던 주제는 소보로가 아니었고 영상 처리 쪽이었어요.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은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게 사실 카메라만 봐도 내 얼굴이 그대로 보이게 되는데 하나 다른 거는 실시간으로 표정 처리를 해서 미세하게 살짝 더 행복하게 보이는 상태로 바꿔주는 그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놀랍게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행복한 나의 모습이 거울처럼 모니터에 보이는데 본인은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미세하게 변했는데 남이 보면 좀 행복하게 보여서 지금 정도로 좀 평온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로 인지를 하게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이상한 질문으로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데모까지는 잘 하고 그 뒤로 더 발전시키거나 상용화시키지는 못하고 좀 덮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도 이거를 어디에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엘리베이터에 설치를 해야 될까 아니면 카메라 어플들에 납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다가 그대로 묻히고 그 다음 학기에 결심한 게 이번에는 좀 출시를 잘 해서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아이템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서야 나온 아이템이 소보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모델로 음성인식만 되게 아무 디자인 없이 자막만 다다닥 나오는 모델을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나서
이게 실제로 좀 쓰일만 한지를 탐색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른 대학교에 청각장애 학생 동아리 같은 데 연락해서 듣고 싶은 수업의 샘플처럼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세팅하고 옆에서 관찰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교회나 세미나를 가고 싶다고 했던 직장인 분들 받아서 그분도 그때는 회원가입 시스템 이런 것도 없으니까 무조건 제가 직접 가서 세팅을 해드려야만 했던 테스트 그 시즌이 있었고요. 그때 옆에서 관찰을 하고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피드백이 어쨌든 좀 더 어릴 때부터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가장 공통적이었고, 초중고 때 쓰일 수 있으면은 더 어릴 때부터 일찍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더 잘 접했을 것 같다는 말씀해 주셔서 출시를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쪽으로 납품하려면 교육청, 학교 이렇게 판매가 돼야 되니까 법인화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정식 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처음 목표는 그래서 출시하는 것까지였었습니다. 그 다음 창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굴러가면서 조금씩 출시 이후에도 해야 될 게 또 많아가지고 계속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흘러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잘 오고 있는 시작되었습니다. 건가요 지금? 지금 창업을 했다는 거는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았어도 네,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 뒤로 만났던 팀원분들, 투자해 주신 분들 다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사장시켰다는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행복하게 보이게. 그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보여요? 일단 이런 68개의 점을 잡거든요. 눈꼬리, 코 68개의 점을 잡는 것까지는 그 당시 나와 있는 오픈 소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잡고 제가 140명 정도를 찾아다니면서 그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표정으로 있어보세요. 진짜 살짝만 웃어보세요 하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래서 무표정한 데이터랑 조금 웃고 있는 데이터랑 이렇게 페어로 140개를 모았고요, 사진으로. 그래서 이미 어떤 얼굴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웃으면 그 68개의 점이 어떤 분포일까를 예측할 수 있는 간단한 모델을 만들고, 그렇게 사진을 꾸기는 형태로 이미지 처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좀 적용하면 어때요? 우리 일단은 행복하게 안 보일 것 같아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이렇게 돈을 쓰는가를 디텍트를 하고 거기에 맞는 거로 행복한 건지 뭔 건지 그렇게 좀 응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조금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 세상의 어떤 직면한 문제 또는 나에게 내가 관심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창업이라는 어려운 거에 도전을 하셨고, 기술이라는 것도 그 창업에서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실 것 같고, 좀 그래도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두 분이 조금 다른 기술적 접근이 있을 것 같고 기술적 엣지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느낌으로는 여기에 핵심 차별된 기술이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입력한 어떤 정보나 아니면은 텍스트나 여러 가지로부터 정확한 주기를 예측을 해줘야 그 다음에 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핵심 기술일까요? 네, 아니면- 저희 그라운드가 되고 초기 해임은 유저층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는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핵심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실은 너는 언제가 죽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는 게 그 어떤 그 디텍트하는 기술은 아닐 거고, 뭐 숨겨진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혹시 팁으로 좀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서 우리가 이 바닥에서 짱 먹지? 뭐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걸 시작했었을 때 원래 월경 주기를 예측하는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제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약간 어떤 교수님이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름 붙여가지고 한 3-4가지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공식 자체에 어떻게 보면은 포함될 수 없는 어떤 불규칙한 어떤 상황들이나 이제 그 개개인만의 조금 다른 어떤 패턴들 같은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처음에 해피문데이라는 제품을 먼저 만들고 정기구독 서비스 시작했었거든요, 월경용품을. 그래서 거기에 CBT 고객을 이제 모아가지고 진짜 CBT를 오래 했어요. 한 10개월 동안 5만 개의 실제 월경 주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5만 개로 CBT를요?
5만 분은 아닌데 이제 5만 개의 월경 주기가 이제 모였어요. 그 분들의.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계속 시키고 저희가 계속 주기 예측 정확도를 계속 파악하면서 이제 만든 그 알고리즘 버전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개인의 어떤 그런 패턴들을 파악을 하되 거기 정확도에서 이제 가끔씩 몸이기 때문에 어차피 100% 맞출 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값들이 들어왔었을 때 이거는 벗어나는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약간 좀 질병 적은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건지 같은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좀 키이고요. 노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부분들에서 좀 더 기술적인 걸 말씀드리면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잡고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하냐에 저희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 공식을 사용하는 데들은 되게 이진법적으로 데이터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 시작 날짜가 언제다, 뭐 약간 온오프처럼. 근데 저희는 이제 계속 그 이 사람의 이제 호르몬 주기를 자르는 저희만의 이제 그 패턴이 있고 그 패턴과 매칭해서 이제 각각의 입력값들이 따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똑같은 예를 들어 질물 분비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월경 주기 호르몬 주기에서의 분비물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거기에 계속 데이터가 쌓였고 그게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같은 게 사실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연간 기존에 있었던 공식 몇 가지로 단순화되어 있었던 게 그 다양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오랫동안 축적하면서 몇 개의 패턴으로 좀 더 퍼스널라이즈될 수 있는 그 값들을 찾아냈고, 그럼 이 시간과 이 데이터가 핵심 가치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래서 기술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사실 그 기술을 계속 이제 고안하고 발전시켜 나가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근데 그렇다고 했었을 때 저희는 이제 명확히 이제 약간 뭔가 단순히 생리 캘린더 앱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그냥 고객 유저가 보면서 만족하는 거. 근데 이걸 기반으로 계속 뭔가 정보를 더 똑똑하게 줄 수 있는 준비된 데이터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하겠다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 봤었을 때는 똑같아 보이는데 이제 계속 점점 발전할 수 있는 앱이 된 거고 이제 거기는 머물러 있는 앱들이 되는 거겠죠. 네. 이참에 그 여기 지금 플로어에 실제 유저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네. 네. CS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이제 유저분들이 어떤 계기로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셨고 사실 또 쓰면서 뭔가 개선하고 싶은 점, 뭔가 건의하고 싶은 점, 내지는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안 되고 한두 분 정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 방송 고객이 네. 그냥 유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내지는 건의사항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네. 되게 초기부터 사용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아이를 출산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출산 기간 동안에는 생리를 안 하니까 사실 이걸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생리를 시작하고 이걸 쓰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데이터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안에 뭐 임신 출산 기간도 기록하는 그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이거에 들어갔을 때는 그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뭔가 이렇게 데이터화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요즘에는 약간 비혼, 비출산 이런 쪽이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또 오히려 출산한 여성으로서 저는 해피문데이가 뭔가 더 제가 할 게 없는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지점들이 또 이렇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임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에는 어떤 기간까지는 이제 없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임신만큼 저희는 이제 피임도 동일한 중요성으로 이제 다루고 싶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은 조금 더 임신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다른 소리 잠깐 쓰고 계실 수 있으니 이거부터 이제 좀 채우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던 히스토리가 있긴 한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다시 회의문을 다시 로그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VIP 고객으로 모시겠다고. 네. 스타트업의 약속을 서비스는 하십니다. 이렇게 하루가 하루가 달라서 좋아지니까 잠깐 떠났다가 다시 와 보시면 이게 뭐야?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분께 또 함께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기술을 활용해서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갖고 계시고 이게 쉽지만은 않으실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지금 있고 해결하고 싶은 뭔가 굉장히 큰 난제 내지는 뭔가 이건 좀 어떻게 하고 싶어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혹시 도와드릴 수 있다면 마침 도와드리겠습니다. CTO님도 계시니 기술적으로 제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들을 좀 많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자유죠. 우리 모두 다 같이 고민을 해결하기로 했지 뭐 제가 지금 사실 붙이고 싶은 디테일한 기능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자막도 스크립트만, 그러니까 대본만 나오는 자막이 보통 보시는 자막인데 조금 더 제가 더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넷플릭스 같은 데 보면 뭐 무거운 음악, 웅성웅성거리는 소리, 화재 경보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네, 그런 고품질 자막을 하기 위해선 저희도 지금은 사람이 직접 그 부분을 해주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AI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미래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런 자막들을 전문 용어로 SDH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OTT 서비스들이 마침 올해 7월 달에 자막 제공이 의무화가 돼가지고 그 자체 제작 컨텐츠 한해서는 그런 SDH 수준으로 자막을 달아야 되는데 이 기회에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잘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많이 제가 생각해 보시면 기억력도 좋을 좀 것 약간 같아요. 센 편인데 두 번째. 두 번째까지 듣고 네. 첫 번째 질문을 어떻게 기억하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까지 한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계속 외우고 있어요. 네. 또 자막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 적는 것도 있지만 녹취록처럼 사실 조금씩 그 윤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 같은 걸 보면은 뭐 이번 프로젝트는 좀 라이트하게 가시죠 이런 식으로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자막은 뭐 가볍게 가시죠 이렇게 바뀌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비속어스러운 거, 뭐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면은 이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좀 정중하게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게 사람이 붙어서 해주는 좀 센스의 영역인데 지금은 저희는 바로 받아 적는 것만 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윤문을 원하는 고객분들은 또 시청자 입장에서도 좋은 자막을 원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어 처리의 부분일 것 같아서 또 그 분야에 마침 잘 하시는 제가 잘하지는 않고요. 자님도 네. 와 계셔서 만나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망했다. 제가 어떤 이게 걸 공부해야 큰 그런 걸 할 수 그림이었던가요? 있는지. 원래 제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빨리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가 결국은 그 ST 영역을 넘어서 자막에 따른 효과음까지 잘 생성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다행이라고 얘기하면 예전에는 그 소스가 많이 없었어요. 외국어 소스들은 있었는데 한국어 소스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그 인풋 대비 아웃풋에 매칭된 트레이닝 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OTT가 그것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역으로 추출해서 트레이닝 시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얼마의 코스트가 들 것이냐, 우리가 어떤 영역까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거랑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정말 지금 소보로가 차별적 기술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퀘스천이 있어서 누가 잘 만들고 있으면은 패스트 팔로잉 한 다음에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UX들을 되게 괜찮은 것들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 녹여내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R&D 투자라는 거는 그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드는 거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사실 요것보다 기술 순위 조금 낮아도 되는데 사용자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쪽은 너무 딥다이브 할 수도 있어서 이건 좀 약간 경계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앞에 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면은 기술의 발전 속도는 지금 충분히 왔고 딱히 엄청 대단한 솔루션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트레이닝해서 하는 건 예전보다 훨씬 쉬워진 상태일 것 같다.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지켜보고 누가 잘하나 보고 그런 다음에 좀 패스트 팔로잉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거기에 조금 이제 더 하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지금 이제 내부에 아까 20 몇 분 계시다고 그랬죠? 27명? 네. 그 중에 이제 요거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몇 분이나 계세요? 개발 그룹이 8분 있습니다. 네. 그 8명 가지고 이제 이거 유지 보수하고 운영하고 AI 도입해서 저것까지 하기엔 사실 쉽지는 또 않을 거예요. 물론 포부와 야망 그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되게 그 형규님이 되게 좋은 얘기해 주신 게 이제 기존의 그런 다른 기업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머리 떠오르는 게 보이저 X라고 하는 AI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브루라고 하는 비슷한, 그러니까 음성 영상을 딱 넣으면 실시간으로 그거를 스크립트로 쫙 뽑아줘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지금 많이 써요. 그리고 클로바도 비슷한 지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과 연구 개발비를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그 회사들을 만나서 야, API로 다오, 우리가 정말 좋은 곳에 쓸게, 대신 우리는 되게 좋은 곳에 쓸 거니까 싸게 받아 아니면 뭐 지원해줘, 뭐 이런 약간 그런 그 뭔가 클로즈 딜을 잘 만들어서 일단은 처음부터 모든 기술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하시면 어떨까? 되게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답지 구현을 않은 해줬습니다. 답변이었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때로는 진지할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진지하지 이 마십시오. 이 유튜브의 컨셉은 개그와 재치와 이거긴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루해집니다. 예, 어쨌든 첫 번째는 그 이후에도 좀 딥하게 들어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고, 뭐 AI의 미래 뭐 하면은 뭐 승자 독식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나오는데, 저는 좀 그것보다는 힘 있는 몇이 빡 터지게 싸운 다음에 디스카운트를 해줄 것 같다, 이쪽으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잘 쓰는 유저를 확보하느냐가 더 게임일 것 같아서 조금 더 그쪽에 베팅을 하고 싶기는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까먹었겠죠 제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김덕준 대표님의 고민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그냥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 보면 저희는 결국은 IT 기술의 어떤 알고리즘이나 뭔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면 결국 의학적인 파인딩들이 너무 부족하다로 결국 저희는 가거든요.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서 뭔가 이런 의학적 파인딩들이 더 빨리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어떻게 더 뭔가 우리가 그 안에서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없다 해도 작은 역할을 뭘 할 수 있을까 같은 고민들을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교수님들, 이제 병원들이랑도 좀 협업을 해가지고 그러한 연구 논문을 이제 작성해 나가시는 과정들에서의 라든지 저희가 예를 들어 아까 잠깐 그 공적 마스크 얘기 나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백신이 어떻게 월경 주기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치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었고, 미국에서는 좀 빠르게 해서 어떤 게 나왔는데 사실 아시아 여성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웠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좀 빠르게 백신 접종한 기록들을 좀 받고, 이제 그거랑 저희 월경주 기록이랑 이런 거 합쳐가지고 이제 익명화해서 이제 그런 것들 논문 작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유의미한 어쨌든 이런 게 되려면 결국 데이터들이 되게 좀 규격화돼서 뭔가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설득력들을 계속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결국 기술 발전이라는 게 저는 돈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뭔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엮고 묶어나갈 수 있냐 같은 고민들을 사실 더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우리 시작할 때 코드가 뭐의 약자인지 보셨죠? 저 끝에 M&M 뭐의 약자였죠? 인게이지먼트. 네. 참여.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앞서서 이제 발표해 주셨던 데이터에 보면 유저가 지금 되게 많으세요. 그죠? 지금 뭐 소비자로서 유저도 있고 앱을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직접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조력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것에 공감을 하고 그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 플랫폼의 참여자로
조금 역할 변경을 좀 해서 그분들이 뭔가 여기서 그 지금 꿈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함께 할 수 있게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고민들은 혹시 없을까요? 약간 그런 것도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것들은 어쨌든 굉장히 개인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안 이런 것들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긴 해가지고 이제 이게 헬스케어란 분야가 좀 너무 신뢰, 보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것들이 발전하려면 사실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부족한 영역이기도 해서 동시에 여성 헬스케어는 약간의 그 조금 다른 어떤 측면들에서 것들에서 약간 고민들은 하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주제 조금 더 가져가가지고 내부적으로도 얘기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커뮤니티 같은 기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면서 약간 우선순위를 낮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게 아니면 커뮤니티를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이 도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면서 부정확한 정보를 그냥 우린 플랫폼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둘 수는 없겠고 약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답을 좀 잘 찾아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사실 주셨어요. 네. 그게 와중에 또 헬스케어 영역이잖아요. 이 영역이 되게 복잡한데 그리고 또 데이터가 커뮤니티에서 마구 양산되는 것도 부정확한 데이터라는 말씀 주셨고요. 이게 되게 요즘 큰 화두들이거든요. 데이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데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와서 오히려 예측이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왜곡될 수 있는 판단을 주는 거. 요즘 AI 쪽에서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결국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건데 와중에 헬스케어 영역에서는 잘못된 정보 차라리 없는 게 낫잖아요. 그런 화두에서 그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잘 속간해서 얻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해오셨지만 그 이상으로 갈 때 이 고민을 저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못 드리겠어요. 그동안의 그 6년 동안 노하우가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을 텐데 제가 그 경험치가 없는 상태에서 더 드리긴 좀 어려운 영역이 있을 것 같고 다른 쪽 영역 사실 의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처방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거거든요. 분명히 개인의 건데 이게 병원의 소유이냐 병원에 잘 안 내놔요. 표준으로. 그리고 또 내놓는다 그래도 이게 막 되게 암호처럼 써 있고 동일화된 규격도 아니고 이런 걸 하려면 또 움직임이 있기는 또 해요. 어느 정도 내놔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거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판단을 하는 쪽하고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빅 해커들 많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의 움직임을 좀 약간 혼자 다 나서긴 어렵고 좀 이게 맞다라는 보이스를 움직이면 사실은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맞네 저게 맞네 왜 네가 병원 너 뭐야? 라고 하는 움직이는 게 맞도록 움직이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자는 갖고 계신 노하우를 가지고 좀 더 키우는 이게 언제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더라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두 개를 섞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게 이 부분 시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주변에서 얘기 듣는 분들 되게 많은데 특히 애완동물 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비표준이 돼 있어서 이걸 어떻게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표준화해야겠다. 표준 질병 코드를 만들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어서 너무 길어요. 길어서 네. 저는 편집의 힘을 믿기 때문에 늘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넘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렵지만은 가는 방향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도와주셔야지 움직일 수 있다. 네, 편집하면 아마 저희가 지금 1시간 정도 찍었는데 아마 한 7분 정도로 농담이고요. 약간 빠르게 돌리면서 요즘 보시는데. 알겠습니다. 네, 패스 포워드해서 이건 또 하나의 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코드가 이제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여성이 사회적 참여를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회사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육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결혼도 쉽지 않고 생산 가능성 어린아이 태어나는 비율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여성의 월경 주기 헬스케어를 넘어서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 참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뭔가 솔루션으로 더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으로 생각을 그래도 약간 하자라고 그런 저의 개인 아이덴티티와 해피문데이 대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많이 초반에 분리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적 저희는 오히려 해서 사회적 참여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는 그거는 뭐가 됐고 어떤 뭐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 뚫린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 흐름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디맨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회용 생리대가 처음 발명된 것도 그 전쟁터에 여성 간호사분들 막 데려가야 돼가지고 거기서 갑자기 전쟁터 갔는데 빨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일회용 생리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일회용 생리대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도 세탁기가 나올 때였어요. 시기적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성이 좀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날 때 그런 것처럼 사회적 참여가 늘어나는 여성들이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어떤 공급이나 어떤 그 옵션의 질이 떨어지고 옵션의 선택지가 줄어들어서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좀 채우고 해결하면 어떤 기술적인 비즈니스 사이드로 그럼 그냥 그 흐름이 조금 더 빨라지는데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하는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저희 코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다시 이번에는 소보로 쪽에 또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는 기술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여성 얘기도 나왔지만은 장애인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약간 청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저는 일할 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더 많이 일을 하니까.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시기 위해서는 대면에서 얘기할 때도 뉘앙스를 좀 잘 알아듣고 그분이 표현하려는 게 우리한테 그래도 귀에 들리는 게 좀 더 편하니까 이런 약간의 이미 있는 기술들을 잠깐 믹스해서 넥스트 스텝에 좀 디바이스화 되면 좀 더 편하다든지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번역이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런 쪽은 혹시 고민이 좀 더 넥스트 스텝으로 하시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 뭐 히든 카드였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히든 카드 공개를 해볼까요? 그 말씀해주신 방향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의 고객인 청각장애인 분들께 한 걸음 더 좋은 서비스가 되는 축이고 하나는 다른 언어권에서 마치 청각장애인 분들처럼 리스닝이 잘 안 되는 경우에 놓인 영어 컨퍼런스 이런 경우에 노인이요? 지원을 저 얘기하시는 줄. 상황에 놓인 네. 상황에 놓인 그 영어 컨퍼런스 같은 곳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자막을 보여주는 앱으로 출발을 했긴 했는데 가끔 수요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자막을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보청기나 인공화호를 착용한 학생들이 요즘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무선통신으로 좀 선생님이 마이크를 찾아주시면 그 소리만 깔끔하게 그 보청기기로 전달해주는 장치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저희 앱이랑 호환이 동시에 되진 않아서 이거를 위한 장치도 착용하고 선생님이 소보로를 위한 무선 마이크도 또 착용하고 그런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통합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장치 만드는 업체랑 협업을 해서 그 기계 하나만 있으면 동시에 자막으로도 쏴주고 오디오를 깨끗한 무선 청취로도 그 보내주는 중계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걸로 지금 막 4분 정도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안에서도 재직하시는 분이 2분 계셔서 일단 그분들께 먼저 풀세트로 한번 드리고 괜찮으시면 쭉 쓰실 수 있게 아예 드리려고 생각 중이고 그런 좀 요청을 받아서 발전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접근만으로 뭔가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다 할 때는 그런 기존에 갖고 있는 기기들을 잘 연동해서 정말로 깨끗한 소리를 듣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좀 가능성을 같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언어 통역 말씀하신 수요가 또 한쪽에서 많아서 영어로 말하는 컨퍼런스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자막으로 보게 할 수 있고
번역은 사실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은 두 줄로 영어, 한국어 동시에 나오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도 비즈니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이거를 바로 현실화를 할지 아닐지는 전략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잘 안 들려요. 제가. 그래요? 여기가 진짜 필요한 것 같은데 빨리 여기 좀 마련해 주시고요. 일단 그 두 분의 멋진 도전을 우리 격려하고 응원하는 관점에서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1시간 벌써 얘기를 했어요. 1시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의 그 동기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풀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었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지금 현업에서 기술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꾸고 또 바꿔왔고 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 또 투브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두 분 같은 경우는 뭐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실제 여러분들의 서비스에 그런 것들을 녹여내셔야 돼서 요번 남은 한 30분은 그 인공지능과 기술의 얘기를 조금 이제 좀 풀이하게 재밌게 왜냐면 너무 이제 이런 얘기만 하면 또 지루하실 테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머지 30분을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저희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 인공지능이 사실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죠? 제가 2년 전에 메타버스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달에 메타버스 관련된 강연, 메타버스 관련된 뭐 회의 뭐 이런 게 한 50개, 60개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챗GPT, 젠AI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분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 열풍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뭐 강연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럴 법도 한 게 우리가 사실은 챗GPT라는 걸 직접 혹시 챗GPT 써보셨나요? 써보셨죠? 써보셨을 때 느낌은 어떤지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야 이게 진짜 되네? 야 이게 진짜 된단 말이야? 이게 컴퓨터가 나한테 거짓말까지 치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놀란 일들을 사실 경험을 하셨을 텐데 지금 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메타버스처럼 또 2년쯤 지나면 또 유행 지나고 또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형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저한테 유리하죠. 아, 네. 그렇게 안 되는 게 유리한. 네, 너무 이해관계자한테 내가 질문했네요. 네, 중요한 건 어쨌건 그럼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우리에겐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런 어떤 기술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이런 예전에 있었던 일. 이거 언제적 일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세돌과 알파고 바둑 경기. 2016년. 오, 네, 야, 역시 몰랐죠. 2016년. 저때 내기에서 졌던 기억만 나요. 네. 네, 저희는 그냥 졌다 4대1로 저 2016년. 근데 중요한 건 저게 2016년에 일어났던 일이고 불과 얼마 안 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때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도 설마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비슷하게 인간이 이기겠지. 그런데 알파고가 이겼어요. 되게 놀랐었는데 저 2016년으로부터 지금 불과 이제 6년, 7년, 6년밖에 안 지났어요. 7년 차. 그죠? 산수는 좀 합니다. 7년. 아, 7년, 네. 산수는 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입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 7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오펜하이머. 한 분 어떤 영화인가요? 오펜하이머. 한 분밖에 안 봤어요. 아, 여기 문화인들이 별로 없네. 네, 다들 바쁘셔갖고. 네. 오펜하이머 어떤 영화? 소개를 짧게. 네, 오펜하이머 얘기죠. 네, 오펜하이머가 이제 핵폭탄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핵폭탄 처음 만든 그 주역이었던 분인데 이분의 영화가 최근에 개봉이 됐어요. 무려 3시간짜리. 근데 저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옆에 가운데 있는 기사예요. 오펜하이머 모멘트. 저게 뭘까요? 오펜하이머 순간?
이 오펜하이머라는 모멘트라는 단어를 뭐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냐면, 오펜하이머가 처음에 핵 무기를 개발할 때는 기술이잖아요. 야, 이 기술로 세상을 바꿔야겠어. 이것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뭔가를 할 수 있고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영향을 만들 수, 이러면서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죠. 그러다가 실제로 핵폭탄의 위력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기 지금 가운데 영상처럼 본인이 저 대사를 칩니다. 나 지금 세상의 파괴자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를 했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오펜하이머 모멘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이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데 문득 깨달음의 순간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 기술이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도 있고 세상에 굉장히 파괴적인 뭔가를 만들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후회를 갖는 것, 그게 오펜하이머 모멘트. 근데 저기서 저 기사를 썼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인공지능이 마치 무기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에서 최근에 인공지능의 변화에서 가장 주역의 역할을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저기 있는 제프 린튼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죠? 제프 린튼. 안다고 할게요. 네, 안다고 하십니다. 네, 제프 린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를 처음으로 제안을 하신 분인데, 저분이 구글에서 퇴사를 하시면서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나 그때만 해도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만들고 학습하는 방법을 만드는 거는 엄청나게 똑똑하고 현명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구글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지금의 인공지능의 변화를 지금 지켜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때는 현명한 솔루션을 찾았지만 지금의 나의 결과는 되게 뭔가 불운한 결과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퇴사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펜하이머 모멘트 같이 이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부정적으로 나쁘게 쓸 수도 있고 굉장히 파괴적으로 우리 삶에 나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여러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실 우리 코드에서 이 두 분을 사실 모신 이유가, 사실 인공지능을 이제 열심히 아직은 더 많이 도입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선한 의도로 중요한 문제를 푸는 곳에 사용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오펜하이머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분명히 우리 인류가 지금 자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또 한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헤쳐나가면서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또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펜하이머 모멘트, 뭐 우리가 이미 겪고 있지만 저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올 3월 말에 있었던 미국에서 열렸던 행사예요. 우드스탁 오브 AI. 혹시 우드스탁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 계세요? 우드스탁 들어보셨나요? 우드스탁? 이게 우드스탁 아시는 분들은 좀 반항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그죠? 우드스탁이 1960년대 히피 문화의 시작을 만들었던 페스티벌이에요. 그러니까 저 우드스탁이 실리콘밸리가 물질화되고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막 세상을 바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히피들이 모여요. 그래서 야, 기술에 저항한다. 우리 기술이 만드는 인간성의 파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그래서 모여갖고 막 페스티벌을 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막 마약하고 막 난리가 났었던 그 페스티벌이 사실 우드스탁이고요. 그게 히피 문화를 발발을 시켰죠. 근데 올 3월에 미국에서 우드스탁 오브 AI라고 행사가 열렸고, 여기 5천 명이 모였어요.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 인공지능을 사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언론인들, 또 우리 같은 혁신가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이 분명히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사실 논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드스탁 오브 네, 코리아 AI, 네, 너무 나갔나요?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어서 요걸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두 분이 앞서서도 말씀하셨고, 또 형규님도 또 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술의 발전을 바라보는 혁신가들의 입장에서 좀 포부 내지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좀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진짜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 어떤 고민을 할까,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썰렁하게 하고 말았나요? 네. 너무 거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가 이게 현실 세계로 내려와야 되는가 아니면 저기서 계속 구름 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버퍼링 하는 동안 좀 빨리 생각 좀 하세요. 네. 버퍼링 하는 동안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 현규님이. 저는 예전부터 기술의 발전은 뭐든지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좋아했던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불의 발견도 그랬을 거고 칼의 발견도 그랬을 거고, 인터넷조차도 이게 너무 빨리 온 거 아니냐, 사람들이 적응하기 전에 먼저 와서 뭔가 악용하고 익명되고 사이버 폭력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저는 거쳐갈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활용하는 사람의 어떤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도 AI 하는 쪽 보면은 리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윤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저작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나이브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럴 때는 선빵이 답이다. 즉 쓰는 놈이 이긴다. 이쪽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든 사람들의 삶이든 좋게 만드는 쪽을 고민하겠다 쪽이기는 해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었으니 예. 네, 제가 좀 더 시간을 끌어보자면 이어서 저는 막 AI 기술 이런 거 잘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의 의의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할 때 소수가 향유하던 어떠한 퀄리티나 질을 다수가 향유하도록 만들면 저는 그 기술의 발전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옛날에 태어났다고 하면 진짜 나 갑자기 길 가다가 막 진짜 공한테 이렇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걱정하고 살진 않잖아요. 적어도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조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저희가 하는 어떤 해피문데이가 해나가는 것들도 그냥 엄청 소수의 막 의사 친구 있고 막 되게 좋은 병원에 가까이 살고 있고 뭐 자매가 엄청 많고 뭔가 부모님이 시간이 많아서 많이 설명해주고 이러한 사람들만 뭔가 누릴 수 있었던 어떠한 상황들을 더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뭔가 제공하는 이 어떤 서비스나 이걸 이용 안에서 들어와서 향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필요한 기술들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예전에는 막 갑자기 이름 막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빅데이터 하다가 뭐 갑자기 무슨 AI도 갑자기 젠 AI까지 왔는데, 저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누군가가 어디서 뭐 MIT 나오고 이러신 분들이 발전시켜가고 있구나. 근데 그래서 그것들 안에서 뭔가 상상하고 그래서 가져오고 싶은 어떤 경험들, 더 퍼뜨리고 싶은 경험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서로 같이 계속하고 있으면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를 여성 건강이라는 분야에서 하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양극화가 심해진 이런 문제는 또 조금 따로 다뤄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네. 네, 지연 대표님 시간 끌어주십시오. 열심히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픈 AI를 굉장히 초기부터 홈페이지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이 좀 이 주제랑 잘 맞을 것 같아요. 거의 대문짝만하게 오픈 AI 미션 나와 있는 거는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한다. 심플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재무적인 구조를 막 갖추고 어떻게든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또 주절주절 설명돼 있는 걸 보면은 AI가 너무 파격적으로 발전을 앞으로 할 거고, 그 당시 한 5년 전에 써놓은 글을 너무 파격적으로 발전을 할 거라서 여기에 긍정적인 효과랑 부정적인 효과가 당연히 나올 건데 그 잠재력이 훨씬 더 비교해보면 클 거라고 판단했다는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다양한 부정적인 것을 상쇄할 만큼이나 인류에게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고 그 방향으로 물줄기가 가도록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챗GPT 나오기 5년 전에 그렇게 홈페이지에 써 있어가지고 그 방향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고, 저희는 챗GPT를 만들 만한 그런 역할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AI가 잘 나오면 그것을 유익한 방향으로 쓰는 하나의 선례들 정도로 일단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때 그걸 보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분야가 접근성 분야였고요. 장애인 또는 노인이 일상의 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술 발전 속도만큼
보조공학 발전 속도를 좀 맞춰갈 수 있게 연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분야로 접근성 장애 영역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하면은 AI의 제너레이티브 AI는 생산성을 굉장히 높여주잖아요. 그로 인해서 직업을 소실할 현실적인 위기에 놓인 분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겠다는 점, 그게 가장 지금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근미래의 큰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도 오픈 AI의 수장인 샘 알트만이 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저도 동의하는 마음이 들었고, 네, 그 솔루션은 월드코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 솔루션 중에 하나가 뭐 기본소득을 5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도 있고, 막대한 잉여 부가 생길 것인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건 극소수일 거다라는 예측을 그때 했기 때문에 AI를 가진 쪽 기술 기업들 위주로 부가 편성될 때 그걸 잘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이 더 빨리 와야 된다는 주장을, 그것도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용어도 아예 다르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금융소득, 자본소득 이런 건 기존 자산이 불면서 생기는 소득, 뭐 근로소득은 일하면서 생기는 소득, 그리고 뭐 기본소득을 존재소득이라고 누가 불렀던 것 같은데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받는 소득, 뭐 이렇게 여러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앞으로의 AI 시대 때 큰 위협 중에 하나를 좀 해소하는 사회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솔루션을 같이 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해결책이 좋든 안 좋든 그런 대안까지 같이 어떻게든 제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함께 고민하는 기술 기업이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기술 기업이 되려고 꿈을 그렸고요. 네, 그 정도가 제 포부일 것 같아요. 오, 네. 오, 멋있는 멋있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가서 이제 한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그 5분, 6분 사이에 혹시 또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이나 또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질문이 있다, 내지는 나도 이런 소감, 소회 이런 얘기 공유하고 싶다 있으신 분 있으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네. 우리 2회 없어요? 아, 네트워킹 때 하시려고 지금 참고 계시는구나. 네. 그러면 네트워킹 때 하시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우리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우리 유튜브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형규님. 아니, 좀 전에 2회 있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요? 그럼요. 제가 뭐 네, 지금 보니까 아마 반응이 별로라서 유튜브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네. 오늘 잘해야겠다. 아, 네.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계신 오디언스 분들께. 저 유튜브 계속 하기를 원하신 분들 박수. 네. 반대도 물어봐야지. 안 했으면 좋겠다. 박수. 설마.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저기 뒤에 두 분. 네. 아, 누군지. 네, 잘안 누군지 보이네요.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그 준비된 순서는 다 끝났고요. 여기 계신 분들 또 네트워킹 또 하셔야 되고, 아마 개인적으로 또 주고받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있으실 테니까 마무리로 이제 한 분씩 오늘 소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 요 얘기 밝히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윤 대표님부터. 네, 우선 오늘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 공간 안에서 에너지를 많이 얻은 것 같고, 특히 투 브로의 깔끔한 진행 덕분에 우리 망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고, 대표님의 사업 발표는 전 처음 오늘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엄청 홀린 듯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 좋은 시간이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많이 떨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공간 오고 막 혁신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떨리긴 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지연 대표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되게 1부와 2부가 엄청 연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되게 아름다운 그림 같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뉴에이지 같은 또 정치적 그런 게 필요해지는 거니까 라고 혼자 뿌듯해하고 있었고요. 행사 관계자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서 저희 해피문데이 헤이모 많이 기억해 주시고, 네, 따뜻한 눈길로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또 계속 사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형규님. 예. 네, 3분 드리겠습니다. 3분이요? 너무 길다. 소회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뒤풀이가 송우 아니면 횡가? 이런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요. 그냥 아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아까 기술 얘기 나오고 활용 얘기 나오고 뭐 얘기했을 때 코드의 O에 저는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갖고 있는 것들이 좀 나눠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으면 그게 악용될 확률은 매우 낮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거를 독점하기보다는 물론 비즈니스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정 부분은 가져야겠지만 많은 부분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모두하고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사실 테크 사이드에서는 오픈 소스가 그런 운동에서 되게 대표 주자였던 것 같고요. 우리 크리에이트 커먼스 라이센스도 비슷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 어쩌면은 개인 스스로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안 꺼내놓으신 거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쉐어될 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암울한 미래 어떤 양극화 어떤 이런 부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두 분 응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1부와 2부를 이렇게 다 마무리 짓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그 멘트를 하게 돼서 1부와 좀 연결해서 저도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부 때 함께 계셨던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1부에 우리 정치 지형을 바꾸려고 하는 젊은 혁신가 이야기도 들었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서 배리어 프리를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어하는 혁신가 이야기도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빅 해킹 그것들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한 땀 한 땀 그죠?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실제로 조그만 변화를 함께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고요. 또 2부 세션에서는 한 분은 배리어 프리 중에 특히나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 부분에 혁신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다수죠. 저 뭐 전체 인구의 50%에 해당하는 여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멋진 미션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세상에는 참 멋있는 분들이 많구나.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정말 바라는 꿈꾸는 그런 세상이 조금씩 다가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기술을 연구하고 기술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늘 양극화를 만들고 빈부격차를 만들고 누군가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무기가 되고 돈이 되고 기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쪽에는 늘 소외를 만들고 늘 빈부를 만들고 뭔가 기회 박탈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그 와중에도 이런 한 분 한 분의 노력들이 그 빈틈과 갭을 메꾸고 있구나라고 하는 조금 희망적인 그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코드가 지향하는 게 오픈니스, 개방성, 디버시티, 다양성,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커먼즈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자산들이거든요. 그것이 물리적이든 내지는 디지털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키고 함께 문화로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뭔가 시드들을 오늘 함께 나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시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작이지만 사실 시작이 끝나지만 사실 끝은 아니고요.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이제 이런 작은 것들 우리 해피문데이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 소보로도 응원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강연만 듣고 얘기만 듣고 끝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일조해 주시면서 우리 코드의 일원이 커뮤니티가 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오픈이 안 됐으니까. 네. 코드, 네, 코드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좋은 얘기해주신 두 분 그리고 우리 저랑 티격태격했던 형규님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